어제 하나오션에 내가 숏을 일부 잡고 있었는데 하나은행이 블록딜 한다 그래서 네. 지금 거의 한 12%, 11% 빠지고 있는데 재밌네요. 조선주 다른 거는 롱이고 하나오션만 딱 집어서 숏이었네요. 그러면 하나오션을 역으로 다시 매수하실 생각 없으세요? 몰라, 내가 하나오션을 안 사는 이유는 네, 안녕하세요. 왔니? 오늘은 좀 힘이 없으시네요. 뭐 딱히 없을 이유도 없는데 딱히 있을 이유도 없어서. 딱히 이유도 맞습니다. 딱히 있을 이유도 없어. 근데 어제 하나오션에 내가 숏을 일부 잡고 있었는데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었어. 근데 뭐 큰 비중은 아니어서 그냥 보고 있었는데 어제 뭐 하나은행이 블록딜 한다 그래서 네. 지금 거의 한 12%, 11% 빠지고 있는데 재밌네요. 조선주 다른 거는 롱이고 하나오션만 딱 집어서 숏이었네요. 그치. 그 전에는 뭐 딱히 숏을 잡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조선주 랠리 할 때 많이 오른 거 숏 잡아주고 덜 오른 거 롱 잡아주는 페어트레이딩 되게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하나오션을 그냥 숏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블록딜 한다 그래서 땡큐 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었지. 그래서 이게 뭐 개별 그 종목에 뭐 악재가 있거나 산업은행이 정보를 들어서 뭐 팔고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고 그래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생각해보면 좋을 게 산업은행이 조만간 팔아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H&M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M도 마찬가지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주가가 19,000원을 넘어가면 15% 비율이 넘어가서 블록딜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18,000원? 네, 언저하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하나오션을 역으로 다시 매수하실 생각 없으세요? 몰라, 내가 하나오션을 안 사는 이유는 결국 하나가 대우를 먹은 거잖아. 근데 그 과정에서 내부에 아직 통합이 잘 안 된 느낌? 그게 가장 큰 이슈였어. 이해관계 통합? 그리고 마찰이 아직도 여전히 기업 문화 안에 있어가지고 그게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또 몇 년 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산 내러티브가 너무 많이 껴서 맞아. 또 이유가 있었죠. 그거 대비 현재 실적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거든. 다른 조선주 대비 많게는 지금 한 주보다 막 2배, 3배 더 비싼 형태에 뛰니까 굳이 담기에는 좀 부담되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셨던 게 하나오션을 매수하지 않는다 혹은 하나오션을 떨어짐에 배팅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조선주 전체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내 거래 스타일에 따라서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그냥 많이 오른 거를 숏을 잡아주고 조금 덜 오른 거를 그 섹터 안에서 롱을 잡아줌으로써 이제 계속 포지션을 조금 중화하는 작업을 해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뭐 숏 잡았다 하면은 전체 섹터를 다 안 좋게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오해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진 않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밌는 게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고 있는데 그 결과 진짜 서로 간의 무역이 줄어들었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운송 컨테이너를 보낼 때 예약을 하잖아요. 그 예약건이 44% 감소했대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그럼 이제 이거는 해운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고 H&M 여러모로 좀 악재가 있네요. 그러네. 해운이 어쨌든 경기를 측정하는 가장 또 좋은 지표 중에 하나잖아. 네. 근데 어제도 미국 경제지표 발표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처참하더라고. 그래서 중국이랑 어느 시기까지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이런 적대적인 서로 뭔가 지금 치킨 게임 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게 영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일단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부양책들이 또 다가오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이미 부양책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잖아. 그래서 국내에 이제 유통주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나는 내수주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어서 사실 막 추경을 막 12조 하든 15조 하든 별로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인데 그쪽 섹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추경이나 전체 유동성의 증가 요거를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더라고. 근데 나는 그걸 조금 더 그냥 글로벌 시각에서 전체 유동성이 증가하면 돈이 어디로 쏠릴까 라고 했을 때 안전자산의 1티어는 어쨌든 금. 근데 그 중간 어딘가로 지금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으니 유동성과 안전자산의 중간에 모멘텀을 다 먹지 않을까 해서 이제 비트코인 정도를 갖고 있는 거고 요걸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한 국가 단위에서 이제 유통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좀 전체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갈 거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미국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유동성도 굉장히 많을 거고. 맞아. 일본의 내수주들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국내에 꽤 계시더라고요. 일본 주식도 최근에 많이 살려고 하는 것 같아. 일본 주식에 투자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따라가기 너무 힘들다.
지금 코인도 겨우 왔는데 올해 내가 미국 주식을 좀 사봤는데 팔란티어라는 회사에 사봤고 그래서 딱 그냥 팔란티어 하나밖에 없어. 일단 모르겠고 팔란티어는 그냥 성장주로 가져가보고 싶다 그 정도로 아무 따로 그냥 들고 있고 근데 미국 전체를 사기에는 지금 트렌드를 안 맞는 것 같은. 지금 트럼프가 미는 건 달러 약세란 말이야. 의중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제조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뭔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달러 약세를 추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달러 약세를 믿는 거는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달러 자산을 지금 왜 사? 라고 생각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거지. 그럼 그거 팔고 뭐 사냐라고 하면은 뭐 나같이 누군가는 뭐 비트코인 사러 가는 놈 있을 거고 국내 주식 사러 가는 놈 있을 거고 또 누군 중국 주식 살 거고 또 누구는 일본 주식 사고. 근데 일본 주식은 조금 뭐랄까 금 다음에 약간 정배 같은 느낌? 약간 안전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투자 자산은 맞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엔화를 사는 거지. 일본 주식을 산다기보다는 엔화를 산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 엔화로 바꾼 다음에 일본의 안전한 주식들을 사는 뭐 거네. 다양한 자산군들을 매입하는 거겠지. 뭐 상사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엔화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통화에 투자할 때는 예를 들면 S&P 500 같은 데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고 그리고 환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 두 가지 기회들이 두 개 공존하잖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달러를 팔고 다른 자산군으로 많이 옮기는 지금 시점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 사이클이 끝날까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을 거다. 일본도 이제 좀 올라오고 일본 자체적으로도 사실 부양책을 엄청 안 쓰던 나라잖아요. 그치. 최근에 부양책을 좀 쓰려고 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위아래에서 둘 다 호황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전체 인덱스를 사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시점은 아닌 것 같고 뭐 1년은 더 지나야 괜찮지 않을까? 떨어진 걸 벌써 담고 뭐 그럴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사면 안 판다는 그 약속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주변에 보면은 하루하루 일일비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은데 기다렸는데 못 올라. 조금 더 빠져 이러면 낼름 이제 손절하고 아 주식 안 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때가 살 타이밍이야. 사실은 아 이제 미국 주식 진짜 질렸다. 계속 횡보만 하네. 그런 얘기 나오면은 사면 되지. 미국 주식 왜 사? 바보야? 이 그치, 소리 나올 그치, 때. 그치. 지표로 삼을 만한 여러분들의 주변 인간 군상에 몇 명 표본으로 잡아두는 거는 매우 좋은 노하우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은 꼭 가격이 더 안 빠지더라도 적어도 시간 조정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굳이 섣부르게 미국 시장을 투자하는 거는 위험하다. 본인이 미국을 너무 좋아해. 그럼 어쩔 수 없어. 아, 저희가 답이야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고. 네. 근데 이제 투자라는 행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결국 돈이 어디로 흐르냐를 이제 맞추는 게임이잖아. 지금 시점에서 미국은 아니라는 거지. 과거 트럼프 일기부터 시작된 그 랠리가 이제는 동맥이 좀 막혔다. 미국으로 흘러가는 돈의 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맥이 올해는 어쨌든 잠시 쉬어가는 것 같다. 맥이 좀 좁아졌다. 그 정도의 지금 느낌인 것 같고 오히려 다른 데들은 훨씬 더 열리고 있는 느낌? 뭐 산다 그래서 내가 말릴 수는 없는 거지만 더 아퍼폼할 수 있는 자산군들로 몸을 이동시키는 게 현명한 게 아닐까. 조금 더 발빠른 사람들은 금이었던 거고 그 다음은 뭐 비트코인, 뭐 일본 엔화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것조차 너무 광범위해 보이면 그냥 국내 주식 안에서 조선 같은 뭐 뷰티 같은 성장성이 유지되고 있는 어쨌거나 이런 시장에서도 깡패는 실적이잖아. 실적 성장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럼 뭐 그냥 그거 믿고 그냥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회사들 사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잖아요. 뭐 약간 진짜 쇼킹하더라. 어떻게 이게- 하냐 이런 일이. 그니까 사람들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면 뭐 이름, 뭐 주민등록번호 이 정도 생각하는데 이건 아예 유심 정보가 유출된 거라 되게 많이 크리티컬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심 정보를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봤는데 그 인증번호를 할 수 있다 하더라고. 요즘엔 아예 핸드폰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복제폰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미쳤나봐. 그래서 나 코인 할 때 인증번호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돈깡님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거 잘 잃어버리기도 하고 네. 잘 관리 못하니까. 그리고 이게 돈 많고 유명하다? 표적되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쫄린다 해가지고 유심 뭐 비밀번호도 바꾸고 뭐 보호 신청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행위가 너무 낭비적이라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2,500만 명이 시간 허비하고 있는 거잖아.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멍청한 그 SKT라는 이 기업 때문에 진짜 열받았어. 통신사가 한 3파전이 사실 지금 뭐 특히 주가로 봐도 그렇고 지지부진하잖아요. 서로가 뭔가 딱히 이길 게 없으니까. 근데 그 경쟁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라고 보시나요? 전혀 그들은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은 독과점을 못하게 하는 행위라잖아. 그런 게 있었으면 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봐. 결국 한 기업이 어떤 것들을 계속 잠식해 나가는 그런 행위들이 결국 지금 사태 만든 거잖아. 결국 SK라는 큰 굴지의 기업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몰아주고 독과점 하게 하니까 그 중에서 그냥 하나의 포트폴리오지. 그룹 전체에서. SKT 자체가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SK라는 전체 그룹사 안에서 통신 담당인 거지. 근데 그 규모가 너무
국가 규모에 비해서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가 너무 안 되고 누가 여기에서 자기가 통신업의 대표라고 생각하겠어? 그냥 바지 사장이라고 생각하겠지. 여기서 무슨 통신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 내 위에는 뭐 그룹사가 있고 뭐 정치인들이 있고 어쩌고 한데 여기 돈 자꾸 빼서 짠 데 쓰고 내가 돈 벌어오면 갔다가 돈 까먹은데 다시 채우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게 되기가 어렵고 관리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 근데 그 기반에는 어쨌든 이렇게 풀기 어려운 이제 몇십 년의 레거시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바뀌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기서 만약에 SKT 이용자들이 KT나 다른 통신사로 대거 이동을 하면은 뭔가 조치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치, 나올 수 있겠지. 근데 뭐 KT라고 뭐 LG 플러스가 다를까? 절대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주인 없는 기업들의 느낌이랄까? 공기업 느낌이네요.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이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쵸, 국가 안보랑 연결된 안보랑 직결되어 있는 매우 큰 산업인데 거의 그냥 방치하다시피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 오픈소스에 나와 있는 수준의 내용으로 해킹을 당한다? 이거는 누구도 거기에 관심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누구든 져야지. 근데 이런 걸 이제 지금 또 국가가 또 공실인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하필 또 그래서 요거는 진짜 답이 없다. 얼마 전에 그 과학 유튜버에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오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 진짜 한국은 이런 식으로 답이 없다 라는 생각을 옛날에는 부정했거든. 근데 요즘은 이런 사건들을 계속 보면서 와 진짜 원화를 들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많이 하게 돼. 맞아요. 사실 유튜브에서 다룬 적 없는데 저희끼리 막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동강님은 약간 그렇게 한국에 대한 비관론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안 좋아하시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한국인인데 맞아. 우리가 뭐 어디 생각해야지. 맞아. 근데 이걸 과연 바꿀 수 있는 건가? 이걸 과연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 건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하고 한국인으로서 어쨌든 한국을 지키려고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하며 사는데 이게 정말 의미가 없는 수준의 일이지 않을까? 일어나는 일들의 수준을 보면은 너무 처참하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 젊은 세대가 이렇게 뭐 힘쓰고 어쩌고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좀 회의감이 엄청 강력하게 드는 요즘이지. 그러니까 그 동강님조차 그런데 다른 저희 또래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 뭐 이걸 유심히 바꾸고 뭐 통신사 변경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낭비스러운 일들이 너무 소모적이고 의미가 없는? 그냥 이게 무슨 개인정보야. 그냥 모두 공공재지. 그럼 내 돈 주고 내가 팔게 해줘. 진짜로 차라리 그걸 해줘 라는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들릴 정도로 너무 처참하다. 그래서 각자 도생이다. 여러분들 개개인을 잘 챙겨라. 그 시점이 훨씬 더 중요한 판단인 것 같아요. 자기 돈 잘 지키고 여러분 개개인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를 아우르고 있는 많은 공공재가 이 사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은 잘 살아남아야 된다. 생존 게임이니까 파이팅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